안녕하세요. 국립중앙과학과 전시총괄과에 근무하는 신양숙 학예연구사입니다. 저는 주로 상설 전시관들의 리모델링, 그리고 새로운 전시 기획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장품은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방역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K 방역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백신 생산 기지로서 어떤 도약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의약품들 3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썬플라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국산 신약 1호고요. 그 항암 치료제입니다. 1999년에 SK에서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썬플라의 개발로 우리나라가 이제 자체 생산 치료제가 만들어진 거죠. 기존에 우리는 다른 약들을 모방하거나 혹은 가공하는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썬플라가 1999년에 우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LG에서 2003년에 팩티부정이라는 항균제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요. 이 FDA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제 글로벌 신약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 FDA 승인을 받은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10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10대 강국에 이제 들었다라는 거죠. 헤파박스는 B형 간염 백신이고요.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최초의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B형 간염 백신으로서는 이제 3번째가 됩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간염 발병률이 13에서 15% 뭐 그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 간염 백신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는 2에서 3% 정도로 확 줄이는 효과가 났고요. 지금은 현재는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그 간염 발생률을 확 줄이는 데 기여를 한 것이 이 헤파박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실 질병과의 싸움의 역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질병에서 항상 성공했던 거는 아니거든요. 인류가 지금 질병을 완벽하게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질병 중에서 일부 소수만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 혹은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을 보면 위기를 극복을 하고 발전으로 나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왔거든요.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역시 새로운 치료제, 백신, 이건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일이죠. 새로운 질병이라는 이 위기 속에서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과학기술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립중앙과학과 전시총괄과의 전시 운영 파트를 맡고 있는 김석형 연구가입니다. 돼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제 인간이 오래 살기 싶은 그 욕망들, 그다음에 질병을 극복하고 싶은 욕망들을 해결하는데 하나의 중간 단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니 돼지는 이제 무균 돼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균이라는 것은 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균 없는 돼지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통 임상 테스트 하기 전에 무균으로 된 동물체들이 필요해요. 임상 실험하기 전에 동물 실험을 꼭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동물 실험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없었을 때 사람한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미니 돼지 같은 경우는 장기 사이즈가 사람이랑 비슷합니다. 일반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백 킬로가 나가지만은 미니 돼지는 한 100킬로 정도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장기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이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대체용 장기로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형광돼지는요, 그 UV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게 이제 녹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형광돼지 같은 경우는 그 유전자를 어디서 뽑았냐 그러면 해파리가 이제 밤에 보면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것과 같은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이용해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넣게 되면 형광을 띠게 됩니다. 그 형광이 중요한 이유는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단백질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의 역할이라든가 위치라든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음식물을 먹거나 그 이제 영양분을 운반시키는 채널 역할을 하는 것도 또 단백질이고요. 우리가 피부를 이루는 대부분 것들이 이제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뭐 면역이 깨진다든가 질병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연구에 있어서는 이 형광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우리는 또 이제 닭이랑 뭐 도마뱀이랑 틀리게 포유류잖아요. 그리고 인간 유전자랑 같고 장기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유사한 게 돼지거든요. 그래서 돼지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제 살아있는 동안은 그 질병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될 겁니다. 그 끊임없는 싸움 중에서 이들의 희생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인간들이 그 질병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주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미안하면서 고마운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저는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대식 연구관입니다. 저는 그 과학기술사 분야 조사 연구와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소장품은 목통입니다. 그 목통은 우리 전통 건축 공사에 있어서 그 목수들의 첫 번째 필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 네모난 형태의 그 두꺼운 그 나무 상자 속에 두 개의 구멍을 파고 한쪽에는 먹을 묻힌 솜을 놓고 다른 한쪽에는 먹줄이 감긴 도르래인 타레를 설치를 해서 먹줄이 먹솜통을 통해서 풀려나가면서 선을 긋는 데 사용했던 그런 고안된 도구입니다. 먹줄을 튕겨서 먹을 선을 긋는 것을 먹줄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먹줄을 튕기는 일이 공사의 기본이었고 이것이 잘못되면 공사가 잘못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러한 설계도를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는 그 목수들, 아주 숙련된 목수들이 이 먹통을 가지고 먹줄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필수 도구이자 가장 숙련된 그런 최고 책임자가 이 먹통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도와 쓰임새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중국 이 형태가 좀 달랐습니다. 그 우리나라 먹통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일본이나 중국에와는 달리 먹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줄이 먹솜을 통해서 먹솜칸을 통해서 쭉 나갈 때 그 먹이 제대로 안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하나하나 먹줄이 먹솜에 잘 묻도록 먹이 잘 묻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선이 잠깐 안 그어지거나 이럴 경우에 먹솜을 묻혀가지고 살짝 이어지는 두 번 튕기면 여러 개의 선이 거져서 그것이 이제 혼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 선조들의 슬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 공축 공사에 있어서 그 장인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 하잘것없는 이런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구들은 장인들의 그 기술이 축적되기까지 그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기까지 함께했던 그런 손때 묻은 도구들입니다. 이런 도구들이 없었으면 장인들의 기술의 발현도 없었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전통 건축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인간 생활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바로 도구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전수하는 데 있어서 이 도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사 쪽으로 이런 도구들이 기본적인 어떤 그 요소이자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모든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